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방송통신대, 사이버대, 학점은행제 이렇게 원격 대학을 알아보고 계신 분들일 텐데요.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다 온라인으로 학위 취득이 가능하다라고 하니까 아무데나 그냥 선택해서 지원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이 차이를 제대로 모르고 시작하면은 진짜 시간을 좀 날리거나 중도에 포기하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사이버대, 방송통신대, 학점은행제의 차이를 좀 잘 알아가시고 좋은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방송통신대, 사이버대, 학점은행제 전부 원격으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곳들인데요. 방송통신대랑 사이버대는 엄밀히 말하면 대학교가 맞아요. 정규 대학교고요. 학점은행제는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학위 취득 제도예요. 그래서 약간 법령이 달라요. 방송통신대랑 사이버대는 고등교육법에 의거한 대학 기관들이고 학점은행제는 평생교육법에 의거한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방송통신대 같은 경우는 국립원격대학교, 되게 오래된 학교인 만큼 인지도가 높아요. 인지도가 높아서 온라인으로 학위 취득할 수 있는 곳 하면 제일 먼저 방송통신대 떠올리는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고요. 사이버대 같은 경우는 민간이나 재단에서 운영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통은 대학교 이름이 많이 붙어있죠. 한양사이버대, 숭실사이버대, 고려사이버대 이런 식으로 학교 이름이 많이 붙어있는 경우가 많고 여기도 100%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는 곳인데 학과가 좀 다양하고요. 그래서 뭐 라디오 같은 데서 서울사이버대 이런 거 많이 들리잖아요. 그런 것들 전부 사이버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점은행제는 사실 조금 다른데요. 방송통신대랑 사이버대는 원서 접수를 해서 합격을 하면 다닐 수 있거든요. 근데 학점은행제는 고등학교 졸업만 되어 있으면 그냥 바로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입시가 없다라는 점이 완전 큰 차이일 것 같고 학점제다 보니까 1, 2, 3, 4학년을 다 다녀야 되는 방송대나 사이버대랑은 다르게 일정 학점만 채우면 졸업이 돼요. 그래서 학점은행제의 큰 특징은 학점제다, 입시가 없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방송통신대는 일단은 국립대잖아요. 국립대 특징은 뭐냐? 등록금이 좀 저렴하게 운영이 되고요. 왜냐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대학교다 보니까. 그 다음에 특수한 학과들이 좀 많아요. 뭐 간호학과나 유아교육과, 식품영양학과 이런 거 보통 원격 대학들에서는 거의 없는 전공들이거든요. 근데 이 전공들이 가능하다는 게 되게 메리트고 경쟁률이 낮죠. 그래서 바로 방송통신대를 가려는 분들보다는 좀 다른 일을 하다가 나중에 가려는 분들이 보통 방송대 지원 되게 많이 하세요. 그래서 만학도들도 되게 많아요. 그 정도로 입학은 어렵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근데 단점은 뭐냐면요. 100% 원격은 아니에요. 시험이나 과제 때는 무조건 출석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출석 수업이 있는 과목들이 좀 정해져 있다거나 근데 이게 전공마다 좀 필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00% 원격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서 시간을 내기 어려운 직장인들은 좀 힘들 수도 있겠죠. 그리고 방송통신대가 난이도가 쉽지가 않아요. 공부의 양도 많고 과제나 시험도 좀 어렵고 그래서 나는 학위만을 빨리 취득하고 싶은데 쉽게 취득하고 싶은데 라는 사람들하고는 좀 잘 안 맞아요. 오히려 가서 나는 4년제 공부를 좀 열심히 해서 졸업까지 잘 성공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만 맞다 보니 졸업이 어렵다는 점을 되게 단점으로 꼽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다 보니까 이 나올 확률이 좀 높아요. 시험이나 과제나 이런 걸 대강하거나 신경을 많이 못 썼거나 그러면 꽈락 날 확률이 좀 높다는 게 단점일 것 같아요. 방송통신대는 저렴한 비용으로 대학을 다니고 싶어하는 분들한테는 좀 잘 맞을 것 같고요. 특수한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이나 영양사 면허 어떤 특수한 직업을 갖고 싶어하는 분들이 다닐 수 있는 과들이 있으니 그거에 진학을 원하는 분들은 이제 방송통신대가 잘 맞을 것 같고 좀 인지도 높은 원격대학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회사에서도 방송통신대만 좀 알아준다 이런 얘기들도 아직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인지도 있는 곳을 원한다고 하면 방송통신대 진학이 맞을 것 같아요. 사이버대학교 장점은 전공이 되게 다양해요. 그러니까 약간 발빠르다? 요즘 인공지능이나 뷰티 쪽이나 각광받는 다양한 전공을 계속해서 개설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전공이 있을 확률이 높아요. 심지어 온라인으로 안 될 것 같은 실용음악 이런 예체능과들도 사이버대에서는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규 대학교다 보니까 국가장학금 아니면 직장인 장학금제도 같은 게 되게 세분화되어서 잘 되어 있다고 알고 있어요. 사이버대 자체의 비용은 사실 그렇게 저렴하진 않거든요. 근데 내가 장학금 제도를 좀 잘 알아본다면 저렴하게 진행할 수도 있는 학교다라는 게 장점일 것 같고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흔히들 어렵다고 얘기하는 뭐 공학 계열들 있잖아요. 그런 전공들도 막상 해보면 쉽게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학교 부설로 만들어진 사이버 대학교들이 많다 보니까 대학교 시설을 같이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좀 좋을 것 같아요. 도서관이나 이런 데 학생증 찍고 들어갈 때 사이버 대학교 학생들도 출입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사이버대학교 단점은 장학금 제도를 잘 활용하지 않으면 비용이 비싸긴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장학금 적용은 안 되는데 더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없냐 이런 거 물어보시는데, 원래 책정되어 있는 금액대가 좀 높기 때문에 사이버대는 가장 가격대가 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보통 원격으로 하시는 분들은 기간을 단축해서 졸업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막 조기 졸업 이런 거 알아보시거든요.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그래서 결국 4년제 대학교니까 4년 다 다녀야 된다 라는 점이 좀 단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전공이 좀 뚜렷한 학생분들, 근데 그 전공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라는 거에 좀 메리트를 느끼시는 분들 이면은 사이버대 많이들 가려고 하시고, 군인분들, 사이버대랑 군부대랑 협약이 좀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무료 정도까지도 저렴하게 진행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직업군인분들 사이버대 되게 많이 이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학점은행제는 4년제 학위를 따려고 4년을 다 다니는 학생은 거의 없어요. 2년제 학위를 따려고 2년 동안 수업을 듣는 학생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2년제 학위는 1년 만으로 단축을 하고 4년제 학위는 2년 정도로 단축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수업 말고 학점 대체할 수 있는 자격증, 독학사라는 시험, 혹은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학점 이런 걸 다 합쳐가지고 졸업을 할 수 있는 거라서 방송통신대랑 사이버대 진행 방법이랑은 다른 점이 좀 많죠. 비용 단축, 기간 단축이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제가 방송통신이랑 사이버대는 장학금 제도를 잘 활용해야 된다고 했는데, 학점은행제는 아예 수업을 줄임으로써 비용을 더 단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년제 학위를 1년 만에 따고 싶다. 그러면은 가지고 있던 자격증이든 아니면 학점 인정되는 자격증 같은 걸 따가지고 기간도 줄이고 비용도 줄이고 이렇게가 가능한 거죠. 또 다른 장점은 시작이 언제나 가능해요. 그러니까 방송통신대랑 사이버대는 1학기 3월부터 6월, 2학기 9월부터 10월 이렇게 정해져 있다면, 학점은행제는 매달 개강반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이 순간에도 수업을 시작할 수 있고, 나만의 방학을 만들자 해서 한 4, 5개월을 쉬더라도 똑같은 학기를 또 다시 시작을 할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장점이에요. 단점이라고 하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전공이 좀 제한적이라는 거. 보통 온라인으로 많이 하는 전공이 경영학, 심리학, 아동학, 사회복지학, 컴퓨터공학, 요즘은 다양한 전공들이 더 많이 생겨나고는 있지만 아직은 방송통신대나 사이버대학교에 비하면 전공은 좀 적은 편이죠. 인지도가 아직은 조금 낮다? 결국 똑같은 학위증이 나와서 증빙을 하면 인정은 다 되는데, 아직 뭐 방송통신대, 사이버대, 학점은행제 중에 뭐가 인지도 제일 높냐라고 하면 학점은행제는 거의 제일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학점은행제는 진짜 잘 알고 활용해야 좋은 제도인데, 이걸 잘 모르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혼자서 계획을 짜기에는 좀 복잡한 부분들이 있죠. 무조건 빠르게 학위 취득하고 싶으신 분, 내가 원래 보유하고 있던 학점이나 아니 뭐 자격증 이런 게 좀 많으신 분들은 학점은행제로 가지고 와서 내가 더 채울 학점을 줄여 나가는 게 훨씬 효율적이거든요. 이런 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빠르게 언제까지 학위를 따고 싶다 라고 목표를 정하신 분들은 학점은행제가 제일 잘 맞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거의 좀 비슷하게 생각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회사들에서도 뭐든 상관없이 학위만 따와라 이렇게 하면은 방송대, 사이버대, 학점은행제 진짜 다 상관없이 차별 없이 받아주는 경우가 많은데, 보수적인 곳이라고 하면은 그나마 방송통신대의 학벌을 좀 인정해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보통 원격대학을 다니려는 분들은 직장인이거나 아니면 다른 일을 병행하느라고 현실적으로 대학에 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의 목표는 빨리 학위 따고 싶다, 학력을 갖추고 싶다, 이 목적이거든요. 나는 지금 당장 빠르게 학위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저는 학점은행제 추천하고요. 나는 좀 사람들한테 얘기하기도 괜찮은 좀 인지도가 높은 학력이 필요하다, 그럼 방송통신대 추천드릴 것 같고요. 특수한 과를 온라인으로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사이버대 추천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학위를 취득하려는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기간 단축이든 아니면 뭐 인지도든 요 정도의 기준에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결국 졸업은 방송통신대나 사이버대를 하고 싶은데 좀 빨리 졸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학점은행제를 활용해서 방송통신대나 사이버대 진학하시는 것도 매우 추천드립니다.